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요, 바로 논란을 키우는 공수처입니다. 먼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적법한지 이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 심사가 오늘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서 이 점이 논란이 됐었죠.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요, 이번 체포적부심 신문을 공수처 관할인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서정미 변호사.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으로부터 받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 중앙지법에다가 이 적부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기존의 주장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대상도 이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적법성을 다투는 데 있어서도 기존 주장대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다투겠다, 이런 기존 주장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다 청구를 하는 게 통상적인 건가요? 네, 그게 사실은 무척 통상적이긴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 법원이 만약 서부지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서부지법에다가 적법심사를 청구하는 게 통상적이고, 사실 그 이외의 사례들은 사실 저도 본 적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도 또 공수처도 통상적이지 않은 관례를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그 체포적부심, 그러니까 이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한 건지 심사해서 이게 부적법하다면은 석방을 할 수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기각이 될까요? 인용이 될까요? 아직 지금 심리도 개시되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기존의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미 주장을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이 심사에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또 관할 문제, 또 영장의 위법성 문제, 나아가서 집행의 그런 불법성 문제를 주장을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중앙지법에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법원은 다르지만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2번이나 발부를 했었고, 또 이 신청에 대해서 결국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이 서부냐 중앙이냐에 따라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각될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이번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법무부에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실제 대통령이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잠시 뒤에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박미영 대변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제 사실 굉장히 긴 공수처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신문에는 좀 출석을 할지, 여기서는 입을 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렇게 좀 위법한 논란이 있는 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행정적으로 이 조사라는 목적을 오로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적부심에서는 직접 대통령이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 체포영장 집행되기 직전에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 관련 영상을 또 찍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해당 영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영장 집행 과정의 전체가 불법에 불법을 더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인으로서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적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부당성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영장 적법 이 심사가 체포적부심이 기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각 사유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주장하는 바가 공수처의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또 그런 수단적인 의미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지욱 대변인.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이 어제 조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나 주소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사실 누구보다 수사 검사여서 더 잘 알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응하는 속내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나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 재판에 들어갔을 때 더 본인에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한 이 체포 적부심 이걸 지금 중앙지법에다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사 사법 체계도 흔들고 있다, 무너뜨리고 있다. 이래서 비판을 한 번 더 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모든 걸 다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관할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서울지방법 서부지법에다가 지금 신청하겠다라는 걸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도박 같은 그런 체포 적부심을 지금 신청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해서 이번에 기각이 되면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적법한 거다, 논란의 소지가 차단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건가요? 그렇죠. 반론이 있으실까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법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반대로 공수처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조본과 공수처 측인 것이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 의견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후 관계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수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짧게 서정민 변호사에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점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오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후 조사에는 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로서도 앞으로의 계획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합니다. 일단 이런 형사 사건에 있어서 이 당사자인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고 또 앞으로 또 계속 거부를 할 경우 아무래도 실제 진술이 있는 경우보다는 공수처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에서도 이런 가능성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을 하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대변인을 통해서 이미 진술 거부권을 쭉 행사할 것이다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진술도 중요하지만 만약 이러한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진술 없이라도 이제 다른 중요한 증거들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진술 증거라든가 혹은 객관적인 또 물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보가 된다면 굳이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라는 단계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도 공수처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큰 난항까지는 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경찰들이 슬슬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잠시 뒤에 대통령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처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공수처가 어제 밝힌 사실이죠.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받은 곳에 청구를 하는 게 관례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사실상 청구를 할 거고 이 발부를 받은 서부지법에다가 우리는 또 청구를 할 거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 서정민 변호사. 근데 법조계에서도 이게 관할인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알면서도 이번에 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하겠다는 건 무슨 속내일까요?
우선 뭐 지금 상황 자체가 계속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예. 뭐 다른 사례들이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공수처의 주장대로 보통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에다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매우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물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 일부나 혹은 뭐 심지어 지금 야당 측에서도 예. 차라리 그러면 구속영장 등은 중앙지법에다가 청구를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제 서부지법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 사실 이렇게 체포영장을 또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다가 예. 이후에 구속영장은 또 다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하게 예. 되면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 분명히 그 점을 비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빌미를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애초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그 부분, 그걸 뭔가 잘못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 자인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분명히 또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하겠지만은 일단 기존대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서부지법에 차라리 또 청구를 하는 게 그나마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논란을 더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 논란을 택하는 게 낫다. 이런 걔도 해석이 되는데 김재욱 대변인께 여쭤보면 그런데도 사실 여권에서는 어쨌든 계속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논란을 안고 이 결과가 나온다면 여권이 승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권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예. 이 대목 이런 지점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런 형사 사법 체계 질서를 제가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권이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방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형사 사법 질서 체제를 더 뒤흔드는데 여권도 일조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그 법원에서 서부지법에서 2번이나 판단을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그만큼 공수처에도 이 수사에 관할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발행된 이 발부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논란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아마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되고 난 이후에도 두고두고 지금 여권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의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예. 드리자면 이게 민주당에 의한 혼란이라는 게 머지않아 증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내란죄 관련해서 기소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논리를 민주당이 만들어서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기소를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계속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니 이럴 거면 왜 예.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까지 해서 가둬둔 것이냐 구금을 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명문화된 규정에도 없는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공수처를 두둔했던 것이 오히려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예.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체포영장 발부 말고도 이번에 구금 장소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기자가요 오늘 열린 공수처 브리핑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기준으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받았는데 왜 또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관저 기준으로 따지면은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이 남부구치소로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관할구치소로 적시되어 있어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서정민 변호사, 의문이 남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거는 대통령의 관저를 기준으로 했는데 구치소로 보내는 거는 또 관할 기준이냐. 이거 입맛대로 공수처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우선 이런 문제가 자주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예. 수사기관 그리고 뭐 법원 또 구치소 이렇게 동일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혹은 모순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관할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통상 이런 경우는 뭐 발생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제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기소와 관련해서 그 관할이 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뭔가 모순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구금 장소를 남부구치소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예.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뭐 추론을 해보자면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영장에 대해서는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예. 다만 이후에 이제 기소한 단계를 생각해 보자면 결국 원칙에 따라서 이 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될 테니 그렇다면 그 관할에 맞춰서 결국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금을 하도록 이런 네네. 판단을 해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공수처의 논란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서 위조 의혹 논란입니다. 이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는 성공을 했지만요, 군에서 이 관저로 들어오는 출입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강압과 또 문서 위조 협의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거는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데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 권한도 없는 55 경비단장의 관인을 강제로 확보해서 허위 문건을 만들어서 관저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입구를 지키는 수방사 제55 경비대가 마치 공수처나 경찰이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공문까지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점에서 이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그 같은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므로 55 경비단에게 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직접 허위 받으신 건가요? 직접 확인했죠. 직접 확인한 내용을 여기 자세히 적었고, 아니 세상에 공수처가 자기네들 문서에다가 뭘 이상하게 오려 붙인 다음 관인을 가져오라 찍고, 하여튼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무리수를 불법하게 공수처가 지금 저지르고 있고, 거기에 경찰도 함께 지금 부하내동하고 있는 점에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짧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조본이 55 경비단장에게 조사할 게 있다, 그래서 좀 와달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55 경비단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서 이 관인을 갖고 와라 이렇게 했고, 그 공조본 수사관이 그 자리에서 관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그런데 55 경비단장이 사실 우리는 단독 권한이 없다, 단독으로 출입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경호처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점을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된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공수처에 출입 허가 공문을 전송을 했다, 2시 25분에 이렇게 밝혔는데 4시 24분에 55 경비단이 경호처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점을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기자들에게 이 4시 24분에 추가 전송한 사실은 밝히지 않고 55 경비단에서 출입 허가를 받았다, 이 점만 공개를 한 겁니다. 박명훈 대변인, 예. 그러면 이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점을 공수처가 왜 공개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55 경비단이 이제 소위 그 1차 저지선에서 입구를 지키는 이 국방부 산하의 원래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저를 지킬 때는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선 55 경비단이 아닌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55 경비단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경호처가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준 건데, 공수처가 이를 무시하고 경비단의 출입 허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지한 뒤에 무작정 관저를 진입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과정 자체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예. 그 경비단에게 이 출입 허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공문서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서가 처음부터 제대로 기한이 돼서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저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예. 저게 쪽지로
딱풀로 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딱풀로 붙인 것이고 저기 도장 도 두 번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작성된 공문서가 애초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건 공문서 위조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서 자체도 위조가 됐고 이것을 승인하는 절차 자체도 최종 승인권자인 경호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도 문제가 있고 절차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공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공문을 보면 지금 공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보낸 공문입니다. 공수처가 보낸 공문인데 여기 이렇게 쪽지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55 경비단장 이름으로 출입을 허가한다 이런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문을 볼까요? 그런데 55 경비단장이 이후에 이 공수처에 이런 공문을 보내요. 어쨌든 간에 이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는 이 경호처 담당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점을 공문으로 명확하게 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공문을 받았는데도 그 뒤에 공수처가 언론에게 이 점을 빼고 공지를 한 거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뭐 그런 불필요한 의도 그 부분을 얘기하게 듣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수처가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공문에서도 나오지만 추가적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미 55 경비단에서는 이 승인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 그 앞에 관인이 찍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의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예. 부대의 관인을 가져오게 한 것은 맞는데 동의하에 찍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예. 하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 첫 번째 관인을 찍었던 저 과정 속에서 네. 동의가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예. 이후에 돌아간 이후에 나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실제 경호처에서 추가적으로 승인이 필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확인을 하시오 뭐 이런 지금 의미로 네. 저는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1차적으로 저 관인에 대해서 뭐 강압적이었다 또는 뭐 저 관인이 위조됐다 예. 뭐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당시에 이 55 경비대장이 출입을 승인한 부분은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여권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점이에요. 저희가 공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관인 55 경비단장이 물론 관인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찍었다고는 하지만 이걸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 공조본 수사관이 찍었다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직접 찍은 관인이 아닌 데다가 또 보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보면은 이 공문이 공수처가 한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공문이라는 거죠. 어떤 기관이 자신이 보내는 공문에다가 상대 기관을 향해서 저렇게 쪽지를 붙이고 관인을 대신 찍냐 이 점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공문을 써본 사람이라면 예. 저런 식의 공문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문이라는 것은 그 주체와 객체가 명백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공수처가 보내는 공문에 이걸 경비단이 허가했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 별첨 문건처럼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공문서 위조 혐의로 해서 아마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이 55 경비단장이 이미 구두로 수차례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공수처에 전달했다라고 예. 지금 증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가 지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하게 이 집행을 강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절차상의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좀 반론을 드리자면은 저렇게 상대 기관에 보내는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관인을 다른 사람이 찍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지금 예. 저 좀 전에 저 공문 나온 걸 보면 그 지금 이 55 경비 대장이 일차적으로 쪽지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직위와 관인을 찍었고 예. 그것을 저 지금 공수처의 공문에 붙이면서 한 번 더 이 쪽지가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다시 한번 관인을 또 찍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붙여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 55 경비 대장도 저 과정을 다 보고 동의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가 뭐 위조됐다라든지 또 어떤 저 과정을 만드는 과정을 대명천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5 경비단을 관할하고 있는 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국방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마치 55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한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14일 날 그 출입기자단 문자로 55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그 발표가 그 경비단장이 승인한 것처럼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화요일 날 오후에 공조본 수사관들이 아마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출입 승인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경비단장이 부대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동의하에 아마 공조본 수사관이 날인했던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당시에도 경비단장은 해당 지역 주둔지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회에 전달한 바 있고 또 그 이후에 공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화요일 날 저녁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답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명영 대변인 어쨌든 군도 뭐 경비단장이 우리 독자적으로는 출입을 허가해 줄 수 없다 이 점을 여러 차례 구두로도 강조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관인도 수사관이 찍었다는 점을 군에서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을 해요. 상황을 놓고 볼 때 강압적이라든지 의사에 반한 행동이 없었다.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하겠냐?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관인을 찍는 과정에서 어쨌든 강압은 없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관인을 찍는 그 경비단 자체가 승인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경비단의 강압이 있었냐 없었냐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명확하게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보호시설이고 국가보안시설이자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비단장도 구두로 수차례 경호처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호처 역시 해당 공문을 받고 경호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공수처가 해당 이런 승인 절차 자체를 무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하게 과정을 정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정말 이 이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공문들을 만들어서 절차를 어긴 지점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주익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공문이 이제 협조 공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55 경비대장이 이렇게 우리 여기 수사처에 와서 공수처에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출입을 허가하는 부분을 관인을 찍어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앞으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출입을 허가해 달라. 그걸 협조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사실관계가 다르다 또는 뭐 이게 진실 게임처럼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강압적이라든지 의사에 반해서 했다. 지금 저 55 경비대장쯤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누군가 옆에서 강요하고 강압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확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요 사실 어제 올해 초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들었던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상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에 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선관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김지혁 대변인.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편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증거가 많으면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체제 아닙니까? 예. 검찰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신데,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시는 주장을 일국의 대통령께서 계속 주장하시고 민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 자유민주주의지만 주장하시는 분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이렇게 부정선거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리시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만들겠다라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예. 대통령께서 빨리 이 망상에서 좀 깨어나시길 좀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은 어쨌든 부정선거랑 계속해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는데 이번 발표로 좀 난감해진 거 아니에요?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사실 저희는 부정선거라는 것이 가능성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 문제의식 자체는 저희가 좀 받아들일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가 행정부가 수사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이 수사와 감사 그리고 이 보안점검까지 일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불출석할 거다 이런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 심사에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불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는 건데 체포적부심까지도 불출석을 하겠다는 건 어떤 속내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런데 체포적부심에 꼭 가야 한다는 의무는 없거든요. 다만 예.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체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예. 오늘 저희 취재진도 모두 대기를 하고 있었고 오늘 구치소 앞에 또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또 집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결론은 조금 뒤인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예. 체포적부심에 윤 대통령은 가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밝혔습니다. 그렇군요.